안녕하세요. 엑셀을 사랑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5, 16구 시대 전조를 세운 유효라는 사람과 호조를 세운 성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조를 세운 유효는 평소 오한과 등호를 가벼이 여기며 스스로를 악의 소와 조참에게 비유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 대부분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오직 황제 유총만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영명 이효이자 이효는 세조나 의무와 같은 불이익을 어찌 그 공물로 정할 수 있겠는가? 어찌 그 공들로 정할 수 있겠는가? 이효가 관천산에서 은간의 시작하니 밤중에 이명이 동자가 찾아왔다. 그의 앞에서 무릎 꿇고 관천왕께서 소시를 하여금 전하라 황제를 안하고 검 한 자루를 바치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다시 절을 하고 떠났다. 다시 절을 하고 동자를 떠났다고 한다. 유효가 척불을 들어 동자가 남기고 간 검을 살펴보니 검의 길을 이측에 달아있다. 광택이 비상하여 저곡시 빛이 방 안을 메웠다고 한다. 그리고 칼등에는 실이 검을 건드려 못 독을 제거하라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전에 유효는 낙양을 한낙시키고 서진 1위에 황제인 해제 상하총을 항우총에 항우했던 양헌영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다. 이때 일화가 일망하다. 유효가 삼맛이 꼬맹이가 나를 비교하면 어떤가 라고 물었다. 양황은 소마총을 한 걸로 나라를 말아먹어 입구를 만들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이효 공을 보자 진짜 남자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이 소마총을 바보 취급을 했다. 유효는 양헌영을 정리해서 나중에 황제를 즉위하자 근녀를 항우로 삼았다고 한다. 양황후는 유효와의 사이에서 장남 위를 부러오던 세 아들을 낳았다. 322년에 양황후가 죽었다.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장인 양현지를 위해 영원능을 만들어 이장시키고 그녀는 현평릉에 장사가 지냈다. 유효는 그녀를 기르고자 엄청난 돈을 들어 그녀와 그 부친을 위해 능로를 만들었다. 엄청난 수의 백성들이 동원되어 밤낮을 쉬지 않고 능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희생이 많아지자 원망스러워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무덤 건설 공사를 위해 그 부지에 있었던 오래된 무덤을 없애버리고 시체들을 강에 버렸다고 한다. 그 시체들에게서는 악취가 나고 전염병이 돌아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다. 그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 면을 만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여 하루 6만 명의 백성들이 동원되어 지금까지 600만 명의 공력이 들어왔습니다. 벌써 3개의 연못을 만들었고 높이가 100척이나 되는 산만한 언덕이 생겼습니다. 배들이 온 땅에 널려있고 인무들이 탄식 소리가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와 폐하와 항우께서도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이거는 복지부정이었고 끝내 2개의 능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현평등은 양화와 이미 미쳤지만 나중에 자신을 합장하기 위해 신묘를 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훗날 유효가 성령이 죽음이 가고 전자가 멸망하는 것 아후 양황후는 어쨌든 현평등을 펴주게 되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4세기 초 서진이 멸망할 무렵 중국 북부와 서부의 근거지를 두고 있던 흉노, 갈, 적, 강, 선비 등 이른바 오들이 다투어 중원지역에서 그들이 정권을 세력하여 마침내 양자강, 상료, 하유경 10기 정권이
하려고 하였습니다. 역사상 이를 56이라고 부릅니다. 최초로 성경을 말하는 국민의 북쪽에 세운 한나라였습니다. 한나라 창시자 이후에는 500년 전 흑로의 주장으로서 용맹을 떨친 묵뚝선호의 자손이었습니다. 묵뚝선호가 한나라 고려 유방왕과 친하여 형제의 의를 맺은 것을 계기로 성을 우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윤의 아들 위청대 서재를 멸망시켜서 위청의 죽음의 때문에 일어나 한나라는 이후의 천조와 후제의 성능으로 분열됐습니다. 그 후조는 전도의 군사를 대파하고 유효를 사라져왔습니다. 유효와 성능은 공방전을 끌려시키기 위해 승패를 되풀이하게 하였습니다. 유효와 후제의 약양을 공격하자 성능은 친상수가 되어 약양을 고출하고 이런 약양에서 일대의 혼전을 벌이던 중 유의 군사가 대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이때 유의는 술 취하여 도망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성내대에 생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내가 군사를 끌고 가고 유의를 죽이면서 전조는 나라를 세운 지 37년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후조는 갈족인 성덕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갈족은 코가 높고 눈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덕은 잔치를 열었고 시험일과 함께 즐거운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지금 역대 임금 가운데 누가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하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고려 황제보다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덕은 웃으면서 말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자기의 기량을 모르는가? 경의 말은 너무 지나친 말이야. 지금 만약 하늘 고려와 같은 큰 인물을 만난다면 마땅히 공명하게 신하가 될 것이고 성덕은 문명이었으나 그의 정치는 볼만하였습니다. 고품 관인법에 의해 관료를 등용하였고 특히 유명한 것은 군자의 운영이었습니다. 군자에게는 한족 출신 호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덕은 이들로부터 정치 조언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소송사건이나 충돌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흉노족이 다스리고 한족은 한족이 다스리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한족이 흉노를 오만케 하고 그런 것을 금하였습니다. 또 한편 한족을 응시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등 민족 문제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덕은 제15년에 죽고 태자 석홍이 황제에 올랐습니다. 곧바로 석호가 제의를 빼서 석홍을 죽였습니다. 석홍이 제의를 빼앗은 석호야말로 56구 시대의 장인무당 덕분입니다. 석호는 아름다운 궁녀의 목을 칼로 자르고 그 목을 접시에 올려놓고 바라보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석호는 여러 아들 가운데 특히 속도를 사랑했습니다. 고기의 문제를 둘러싸고 그의 자식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 석성이 석도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석호는 석선을 처치하는데 청아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석선의 목에 쇠고리를 청고 속에 쳐넣어 그에 대해처럼 임을 통해서 밥을 먹게 하고 체형할 때는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로 독특한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머리털을 붓고 혀를 빼는 털의 줄로 꽂고 묶어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깨며 혀를 도려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불을 질러 태워주렸다고 합니다. 석선이 찾아 분명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석선의 자식은 바로 석호 자신의 손자였으나 한 사람도 용서받지 못하였습니다. 석호는 또 청주를 공략하고 주민을 전멸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성덕이 임명한 청주자사가 말했습니다. 선제 성덕께서 나를 자사로 임명한 것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을 모두 죽이러 하니 나는 자사의 소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700명이 목숨을 보존했다. 황제를 징한 사건은 동진을 공격하기 위해 징병제를 실시하고 병사 5명을 일절하여 각조에서 수레 1대, 소 2마리로 공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또 각주 인당사를 15만, 피단 10비를씩의 공실을 내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자는 즉석에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적군을 멸하기 위하여 가지의 도구를 금매하고 그 깨하는 자식까지도 팔았다고 합니다. 석군은 또 아름다운 여성을 잡아다가 첩으로 삼고 궁전 중축 공사에 백성들을 동원해 마치 소말처럼 곡사시켰습니다. 폭풍과 말에 닥치는 가운데서도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잠사 사고 많이 일어났습니다. 석고의 공포 정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생전에도 소임의 반란이 있어서 석고의 죽음을 시하고 한꺼번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가을적 정권이 고조를 넘어뜨린 것은 석고의 양자의 아들인 연민이었습니다. 석고는 성령이 살아있을 때 성령의 명령에 따라 염천이라는 한족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염천이 연민을 낳았습니다. 연민은 명령에 따라 근절 장군이 되고 수서궁에 봉인되었습니다. 석고가 죽은 후 왕의 계승을 둘러싼 행정을 필비인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석고의 위를 이은 석세는 제33년 만에 형석준에 의해 죽었습니다. 석준 또한 제83년 만에 동생 석감하게 살해됐습니다. 게다가 석감도 즉위한 지 103일 만에 석호의 양자의 손자인 연면에게 죽었습니다. 연면은 석감을 죽인 후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나라 이름을 이라고 하였습니다. 연호를 영웅이라고 하였습니다. 석호는 1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8명 황경제끼리 싸우다 죽고 5명은 연면에 의해 죽었습니다. 손자도 38명이나 됐는데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석호의 전임 모든 행위는 바로 그 자식이나 손자에게 양가품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역사의 내관 심판인가 합니다. 공조 30년의 통치로 민족간의 감정을 극도로 악화시킨 잔인한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갈적의 인수임은 연면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연면은 업성의 선물을 할절 내려치고 말하였습니다. 너와 마음을 함께 자는 성에 나가라. 반대한 자는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걸족들은 앞을 다투어 업성을 떠나고 반대로 업성 주변에 있던 한족들은 다투어 업성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제서고 한족을 닥친 대로 죽인 인적 말살 정책을 연민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포로로 잡힌 갈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과 수일 동안에 20만 명이 넘는 갈족의 죽음을 당하여 시체가 산을 밀었다고 합니다. 개주변은 코가 높고 눈이 움푹 베었기 때문에 갈족으로 오인되어 죽임을 당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연민의 임종 말살 정책은 그의 통치력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족권의 감정 대립을 극도로 격화시켰습니다. 마침내 연민은 생정 오영시의 포로가 됨으로써 3년 단명 왕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영시가 세운 전면은 연민을 멸망시키고 십수년 후 저족의 전진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56국 시대 때 유희라는 사람이 북방에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아들 유척이 좀 포함하였습니다만 유가 황해를 이어받으면서 나라를 존나라로 바꿨습니다. 성대기라는 사람이 또 유를 사로잡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후조입니다. 후조는 사쿠란 양반이 희대의 폭군으로 등장하면서 후조의 성노 왕조도 30년 만에 한족의 연민한 사람한테 지금은 당하고 방어했습니다. 연민한 황제도 이 나라를 세웠으나 결국 3년 만에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도 갈족을 대량 학살하고 그 업이 많아서 그 북방민족이 지금 한 사람이 오영씨에 의해서 연면이 긴 이 나라를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